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였습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이제 관리하는 중에 딸이 고민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딸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항문에 아토피가 와서 너무 심한데 통증이 되게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토피는 통증의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렵기도 하고 항문을 보니까 고름이 가득 차 있고 가렵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아토피 연고를 항문에다 이제 발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약국에 가시면 아토피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항문에 아토피가 있어요. 어디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약사님들이 주로 주시는 연고가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그러니까 그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뭐 거의 연고의 한 80%? 90%는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로션 타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연고 타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크림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대부분 다 그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혹 바이러스성 연고 그리고 항생제 연고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런데 이 어머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제 환자가 아토피가 있었고 그 연고를 발라서 항문에도 바르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고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연고에 이제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에 항생제를 같이 넣은 경우가 많아요. 항생제를. 그러면 염증성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에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 연고의 그 특성은 염증성으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항생제하고 그 스테로이드가 같이 써 있는 거는 그거는 보통 가려움증을 긁다 보면은 2차 감염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더 넣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섞여 있는 그 연고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르고 했는데 고름이 더 심해지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건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균으로부터 감염된 염증이 있고요. 그거는 인펙션이겠죠. 그리고 그냥 내 피부 자체 내에서 생기는 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세균 감염 아니잖아요.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증이라는 표현이 연고 안에 염증 이렇게 써 있으면 난 지금 여기에 종기가 났어. 염증이니까 이걸 바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주성분은 면역 억제를 시키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고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게 주지 감염된 상처 부위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약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그냥 습진 연고 주세요. 그냥 습진은 이 피부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지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균 감염으로 생겨서 피부가 잘못돼서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피부 자체 내에서 생기는 습진도 있는데 약은 너무 달라요. 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환자분들께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같지만 원인은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불이 났다는 거는 결론은 같아요. 물로 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번 재발되는 화재라면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불 났다고 계속 물만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불이 났는지. 전기 누전이 돼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기선 고쳐야 되겠죠. 아니면 누가 방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방화범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원인은 너무 다른 곳에 있고요. 결과물이 같았을 때 그냥 물로 끈다.
라는 개념에서는 뭐 똑같은 행위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거라든가 예방하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병의 원리를 알아야 거기에 왜 병이 왜 생겼는지 우리 몸에서 뭐가 질서가 깨졌는지를 알아야 이걸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뭐처럼 병리학은 병이 지나가는 그 양상을 보는 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천적 병리로 그 병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에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어떤 하나의 그 유기체, 영양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끝이 안 나는, 물론 운이 좋아서 그냥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그런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이면 원인.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아토피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뭐 아토피가 있는 부위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스테로이드 주시죠. 약사님들도. 그러니까 뭐 약국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쁜 약국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딱 질문하시고 바로 약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 저 역시도 바쁠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꼭 질문을 꼭 해요. 부위가 어딘지. 그리고 그 부위에 다른 병변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걸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환부는 아토피지만 환부 중심에 있는 건 종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가눌할 수가 없고 우선은 염증을 그러니까 감염성 종기를 없애주는 건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우리는 요즘에는 그 구급약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집안에서 구급약들 가지고 계시는 게 아주 이제 일반 상식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약상자 딱 열었는데 아 이럴 때는 뭐 쓰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구를 보신단 말이에요. 뭐 어디 감염 무슨 뭐 균에 대한 감염 그러면 이거 맞나 보다. 그런데 그 옆에 스테로이드가 붙어 있는 건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알러지성 뭐 피부 질환도 써 있고 감염성 질환도 같이 써 있으니까 아 딱이구나. 우리 딸한테는 알러지성도 있고 감염성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딱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지금 증상이 상반된 약물을 원하고 있다면 같이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 하나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스테로이드 면역을 억제시키는 게 내 몸엔 더 쥐약이다, 안 좋다, 그러면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고 구성이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같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두 개 같이 들어있는 연고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만 들어있는 연고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가 있고요. 그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가 주로 또 상처 연고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복합 아니잖아요. 마데카솔 케어라고 나오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복합 마데카솔에는 스테로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상처를 치료하는데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면역을 억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빼고 항생제하고 그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마데카솔 성분만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요즘은 마데카솔 성분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성분만 해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후시딘 같은 경우는 항생제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같이 섞여져 있는 제제들은 항상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판매도 많이 되고 처방도 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연고 작은 거지만 연고가 다 똑같은 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후시딘 입술 틀 때 발랐는데 나는 후시딘 바르니까 좋더라 이런 분도 계세요. 항생제 입술에 왜 발라요? 염증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 거는 그 연고를 만드는 그 베이스가 바세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세린 바르면 촉촉해지잖아요. 바세린의 효과지 그 본연의 그 역할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거 바르면 필요가 그렇게 그건 남용이죠.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또 바이러스, 입술에 포진이 생겼거나 뭐 등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그냥 가려워요. 가려우니까 거기에 알러지성, 가려움증 써 있으니까 바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는 면역을 내 몸에서 증가가 돼야 치료가 되는 건데 스테로이드처럼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쓰게 되면 난리 나겠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 하나하나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연고가 좀 많다 하더라도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시거나 구입하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연고 한번 가져가셔서 이럴 때 이거 쓰면 맞아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 그리고 혹시 약사님들이 혹시 질문을 먼저 안 해주시더라도 환자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셔서 약사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한테 그 답변을 유도해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현명한 지금의 의료 소비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보내주셨던 그 환자분 어머니께서 이 연고 있는데 이거 바르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거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프로토픽이라고 아예 면역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건 더 안 되죠.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가 판매도 하고 병원에 처방도 하니까 그 연고로 해주세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조금 뭐랄까요? 효과가 되게 임팩트 있게 처음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려움증까지 걔가 나아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막 명약이라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막 큰 용기로 막 사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여쭤보거든요. 어디에 쓰실 건지. 이제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연고 하나하나 또 다 필요성이 있고 또 완전히 극과 극인 그런 연고들이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여사님한테 여쭤보기를 너무 잘했네요. 그냥 발라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나았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고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같이 있는 연고는 사실 항생제 개념보다 스테로이드 강량이 더 강하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은 비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연고, 그리고 항생제만 있는 그 상처 연고, 상처라고 안 써 있어도 항생제만 돼 있는 한 3가지 묶어져 있는 연고도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단일 성분으로 돼 있는 연고도 있어요. 그런 건 주로 상처에 바르시는 거나 화상이나 이런 감염성 우려가 있는 곳에, 감염이 됐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곳에 발라주시면 되시고, 또 바이러스 연고,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 맞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